이번 조치를 가장 반길 사람, 바로 수도권의 자영업자들이겠죠. 그동안 폐업 위기까지 몰렸던 자영업자들은 이제 좀 숨통이 트였다는 반응입니다. 하지만 업종에 따라 여전히 어려운 건 마찬가지라는 반응도 있었는데요. 윤상문 기자가 자영업자들의 목소리를 들어봤습니다. 설 연휴를 맞아 대낮의 홍대 거리가 모처럼 북적입니다. 주변 고깃집도 잠시 활기를 되찾았습니다. 투명 가림막이 설치된 탁자마다 손님들이 찼습니다. 다음 주부터 가게 문을 1시간 더 열 수 있다는 소식에 식당 주인은 조심스레 기대감을 내비칩니다. 직장인분들이 회사 끝나고 오셔도 좀 여유 있게 오셔서 식사하실 수 있는 시간이 될 것 같아서 전보다 나아질 것 같긴 해요. 이용객들도 자리를 서둘러 끝내야 하는 부담이 줄어들 거라며 반기는 분위기입니다. 솔직히 이용자 입장에서는 10시까지 영업이 더 늘어난 게 편하긴 한데 방역 수칙을 잘 지키고 다닌다면 그래도 조금 더 나아지지 않을까요? 반면 사정이 크게 달라질 건 없다는 반응도 나옵니다. 노래 연습장과 같이 늦은 밤 시간에 손님이 몰리는 업소들의 경우 영업시간을 찔끔 늘려봐야 매출에 별 도움이 안 될 거라는 판단 때문입니다. 못해도 12시, 1시까지는 해야 저희한테까지는 그 영향이 오지 지금 이렇게 1시간 늘려주는 거는 크게 영향이 없고 또 5인 이상 사적 모임을 계속 금지하는 만큼 손님이 크게 늘어나는 효과도 기대하기 어렵다는 자영업자도 많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5인 이상 모임이 이제 주말에 좀 많은 편이었어요. 주말에 빈자리가 원래 없는 가게예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3분의 1 정도 수준이잖아요. 밤 9시 영업 제한이 시행된 지 어느새 넉 달째. 원래대로 야간 영업이 가능해진 PC방이나 독서실 등을 빼면 대부분의 자영업자들은 한계 상황이라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자영업자 비상대책위원회는 여전히 밤 10시에 문을 닫아야 하는 업소들에 대해서도 제한 조치를 철폐하고 발생한 손실도 적극 보상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MBC 뉴스 윤상문입니다. 이번 조치에 전문가들 사이에선 우려의 목소리도 있었습니다. 수도권 상황이 여전히 나아지지 않고 있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자영업자들의 피해와 시민들의 피로도를 생각하면 불가피한 조치라는 게 정부의 설명입니다. 정부는 만일 다시 감염이 확산되는 신호가 오면 언제든 다시 강화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김윤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일주일간 하루 평균 국내 환자 수는 353명. 1000명 안팎이던 작년 말 3차 대유행의 정점대보다는 안정된 게 사실입니다. 거리두기 2.5단계 기준선인 400명 아래로도 내려왔습니다. 전담병실 역시 여유가 있는 편입니다. 하지만 설 연휴 귀성과 여행 등으로 잠복한 위험이 커진 게 변수입니다. 지난해 5월 서울 이태원 클럽의 악몽도 연휴 뒤 터진 곳곳의 집단 감염 탓이었습니다. 연휴 중간인데도 지금 300명대 확진자 계속 유지되고 있거든요. 이게 연휴 이후에 단계를 완화하게 되면 당연히 확진자가 늘어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서 상당히 우려가 됩니다. 무엇보다 전국적인 거리두기 완화 조치가 방역의 긴장을 느슨하게 할 거란 우려도 나옵니다. 유흥업소도 열게 되고요. 많은 곳들이 이제 10시까지 확대도 되는 상황이니까 열어놓고 모이지 말라라고 얘기하면 정말 안 모일까에 대한 부분들이 조금 어려운 부분이기는 합니다. 그럼에도 정부는 소상공인에 집중되는 경제적 피해를 감안해 고육책을 꺼내들었습니다. 이제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가 딱 되니까 어쨌든 모이지 말라는 사인이 있잖아요. 가더라도 규모를 줄여서 가라는 거고. 정부는 영업 기회가 늘어난 만큼 업주들이 스스로 약속한 방역 수칙을 엄격히 지켜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영업시설을 규제 중심의 방역에서 스스로 실천하는 자율적 방역으로 전환해야 할 시점입니다. 그러면서 3차 유행의 재확산 경향이 나타나면 언제든 거리두기 단계를 다시 올리겠다고 정부는 강조했습니다. MBC 뉴스 김윤미입니다.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나선 국민의힘 오세훈 예비후보가 여론조사로 범야권 후보를 단일화하는 방안에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치적 합의를 통한 단일화에 무게를 뒀는데요. 오세훈 후보는 안철수 후보와 서울시를 공동 운영하는 방법을 제시했습니다. 배주한 기자입니다. 범야권 후보 단일화 방식에 선수를 친 건 국민의힘 오세훈 예비후보입니다. 오 후보는 오늘 한 방송에 출연해
여론조사 단일화는 양측 지지세가 윈윈의 관계가 되기 쉽지 않다며 협의를 통한 단일화가 유권자들의 기대감을 최대로 끌어올릴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단일화 협상을 고리로 서울시 공동 운영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정치적 대화를 통한 단일화가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는 게 오 후보 측 설명이지만 여론조사로는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에게 밀릴 수 있을 거란 현실적 계산도 깔려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안철수 후보 측이 수용할지도 미지수입니다. 국민의당은 금태섭 후보와의 단일화만 아니라 국민의힘 후보와의 최종 단일화도 100% 여론조사 방식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안철수 후보가 제3지대 단일화를 A리그라 부르는 것도 여론조사에 대한 자신감 때문으로 보입니다. 야권 후보 적합도나 또는 야권 후보 경쟁력 면에서 가장 앞서가는 제가 포함되어 있는 리그니까 A리그라고 말씀드립니다. 여론조사 방식도 논란이 예상됩니다. 나경원 예비후보 측은 국민의힘 경선이든 범야권 단일화 등 민주당 지지자까지 포함해 여론조사하는 방식엔 부정적입니다. 조직화돼 있기 때문에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시킬 수 있다. 그런 우려들이 있기 때문에. 단일화에 느긋했던 김종인 비대위원장마저 단일화는 숙명적이라고 입장을 선회한 상황. 다급해진 제1야당이 당내 경선이 끝나기도 전에 일찌감치 범야권 치열한 단일화 수싸움을 예고하고 나섰습니다. MBC 뉴스 배주환입니다. 일본의 한 식당입니다. 침묵 식당이라는 안내가 붙어 있는데요. 침묵 목욕탕도 등장했습니다. 코로나로 긴급 사태가 선언되면서 업주들이 이렇게 손님들한테 아예 대화를 못하게 하고 있는 건데요. 손님들 반응도 나쁘지 않다고 합니다. 도쿄에서 고현승 특파원입니다. 도쿄 메구로구의 한 라멘 가게. 점심 손님이 몇 명 앉아 있지만 가게 안에서 들리는 건 이 소리뿐입니다. 각 좌석과 출입문에는 고작 20분입니다. 사적 대화 엄금에 협력해 주십시오라고 써붙여놨습니다. 喋らないのが一番だろうなと思って申し訳ないですけどご協力お願いしますっていう形で言わせてもらってます。 손님들 반응도 나쁘지 않습니다. ラーメン食べてる間会話なんか必要ないから別に何も感じなかったです。 삿포로의 소박 가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안팎에 커다랗게 붙어있는 글씨는 묵식, 조용한 식사에 협력해달라입니다. 묵식 포스터는 올 초 영업시간이 제한된 이후 후쿠오카의 한 카레 식당이 처음 만들었습니다. 美味しいねと言い合って、喋ることはどうしてもあるので、ノーマスクの時は会話はお控えくださいというふうなお願いをするために作成しました。 단순 대화 금지를 넘어 좌석이 모두 1인용인 주점도 등장했고 家じゃなくちょっとは息抜きしたいなっていう時に利用したいなと思います。 이른바 혼밥 한정 메뉴를 선보인 식당도 있습니다. お一様で黙々と静かに食べてもらってコロナが終わったら2名3名とこうまた増えてまたお友達と一緒に来てもらうっていう感じですかね. 이런 유행은 SNS를 타고 전국 여러 업종으로 퍼졌습니다. 한때 휴업까지 해야 했던 목욕탕들은 무욕, 즉 조용한 목욕을 써붙였고 이발소는 조용한 이발을, 회원이 30% 넘게 준 스포츠센터는 조용한 트레이닝을 내걸었습니다. 이 글귀를 새긴 운동복까지 나왔습니다. 미야기 현에선 아예 현 차원에서 포스터를 만들어 나눠주고 있습니다. 영업시간을 제한하는 긴급 사태 선언 연장으로 묵으로 시작하는 이런 포스터를 내거는 업소들이 늘고 있는데 이용객들의 감염 불안도 줄여주고 위기에 처한 자영업자들에게도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MBC 뉴스 고현승입니다.